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장 쉬운 독학 독일어 첫걸음의 김광현입니다. 자, 오늘 9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죠. 자, 제목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죠? Das gefällt mir 라고 되어 있죠. 자, 오늘 배우는 내용은 바로 이거 Das gefällt mir입니다. 자, 어떤 뜻이냐? 위에 써 있죠? 그것이 제 마음에 듭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내 마음에 들어 라고 할 때 바로 이 Das gefällt mir라는 표현을 쓰게 되어 있어요. 자,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내용을 보기 전에 이제 소제목들 안에 있는 것들 먼저 조금 살펴보고 갈게요. 자, Wo findet man Taschen이라고 하는 소제목이 들어있죠. 가방들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어요. 가방들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좀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요 가운데는 man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man이라는 표현은 독일어에는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man이라는 표현은 아마 여기 밑에 단어 띄웠죠? Der Mann, 남성, 남자라는 뜻의 man이었을 거예요. 끝에 n도 2개고 위에 있는 man은 n이 1개죠. 자, 이렇게 문장 중간에서도 소문자로 쓴 요 man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걸 일반 주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특정한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화되어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역을 할 때 그냥 영어로 번역은 people 정도로 해석되는데 우리말로는 해석을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냥 사람들로 해석하거나 해석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보면 Wo findet man Taschen이라고 했거든요. findet가 되면 finden, 영어의 find죠. finden 동사인데 찾다죠. 찾다. 어디에서 찾습니까? 무엇을? Taschen, 가방이거든요. 가방. man을 해석을 할 필요가 없죠. 혹은 사람들은 가방을 어디서 찾습니까? 근데 굳이 사람들 할 필요 없죠. 그냥 가방 어디 있어요? 이 얘기거든요. Wo findet man Taschen? 이래서 이 소문자로 되는 man 같은 경우 일반주어 man은 우리말로 해석을 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것처럼 남성, 남자를 가리키는 der Mann하고는 철자상으로 다르다는 걸 꼭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위에 있는 이 문장을 가지고 남자는 하고 해석하면 큰일 나요. 전혀 다른 의미가 돼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작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사전 보는 법. 여러분들이 사전을 찾으면 이 타션 같은 경우 사전 찾으면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선생님 찾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바로 그걸 여러분들께 오늘 알려드릴 겁니다. 첫 번째, 단어 앞에 F가 써 있으면 아하, 얘는 여성명사구나 라는 거예요. 남성일 땐 M, masculine에서 M이 써 있을 것이고 여성명사는 F, feminine 하고서 F가 써 있고요. 중성명사는 N 해가지고 noitrum 해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선생님 여기는 요 슈트레시, 줄 그어진 건 뭔가요? 하이픈 그어져 있죠. 얘는 바로 이격일 때 어미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성명사는 이격으로 가더라도 어미 배당을 하지 않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남성과 중성 같은 경우는 이격을 만들 때 단어 끝에 s나 as가 붙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격일 때 어떻게 봤는지 보여준 건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니까 그냥 줄만 그어놓은 거예요. 그럼 세 번째 건 무엇이냐? 세 번째에 있는 게 바로 복수형일 때 얘기하는 겁니다. 복수형일 때. 아하,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여성명사 F니까 여성명사이면서 그쵸? 이격일 때 어미 변화가 없고 그리고 복수형일 때는 끝에다가 n을 붙이는구나 요렇게 보는 거예요. 물론 사전에 따라서는 여성명사는 어차피 어미 변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요 두 번째는 걸 아예 안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데 어쨌든 세 가지 이렇게 본다는 거. 여러분들이 사전 찾았을 때도 모든 정보가 그 안에 담겨 있는데 이렇게 구분하는 법을 보여드린 겁니다. Wo findet man Taschen 했죠. 자, 자켓들은 3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man kann die Jacken, 자켓이 야켄이죠. 왜요? 독일어 J, 영어의 J죠. J는 영어의 Y 발음처럼 나기 때문에 야켄이지, 야켄. Man kann die Jacken im zweiten Stock finden이라고 되어 있어요. Im zweiten Stock finden.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걸 바꿔봅시다. 자, 야켄 말고 우리 좀 전에 타schen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가방으로 바꿔보자고요. Man kann die Taschen im zweiten Stock finden.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달라진 건 뭐밖에 없어요? die 야켄이 들어가느냐? die Taschen이 들어가. 그거밖에 차이 없는 겁니다. 그쵸? 헷갈릴 거 없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등장합니다. 가방들은 3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im zweiten Stock이라고 했어요. zwe는 숫자 2 아닌가요? 그쵸? 1, 2, 3잖아요. 그쵸? 기억하시죠? 자, 이게 바로 독일어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잘 보세요.
자, 이렇게 건물 3층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어떻게 해요? 1층, 2층, 3층이라고 얘기하죠. 그쵸? 아, 3층이니까 여긴가 보다. 자, 보세요. 첫 번째 층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1층이라고 말해요, 여기를. 근데 독일어에서는 이걸 Erdgeschoss, 에게로만 쓰거나 혹은 Erdgeschoss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지상층이라는 뜻이에요. 지상층. 영어를 가지고 1층을 말할 때 미국과 영국의 표현이 다르거든요. 영국에서는, 즉 유럽권에서는 1층을 가지고 지상층, ground floor라고 얘기를 해요. 영어로 할 때도. 그거와 마찬가지로 독일에서는 에게를 씁니다. 그래서 Erdgeschoss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상층입니다. 그래서 지상층에서라고 할 때는 밑에 가로쳐놓은 것처럼 im Erdgeschoss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등장하죠. 하나 위에 있죠. 여기가 바로 1층이에요. 왜? 지상층 1층이니까. 지상층이 먼저 있고 그 위에가 1층이에요. 그래서 Erste Stock이라고 하고 1층에라고 할 때는 im Ersten Stock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층은 Zweiter Stock이에요. Zweiter Stock. 그리고 2층에라고 말할 때는 im Zweiten Stock이 되겠죠. 자, 우리말로는 뭐라고 했어요? 가방들은 몇 층에서? 3층에서 살 수 있다고 그랬죠. 우리말 기준으로 하면 뭐예요? 1층, 2층, 3층. 그러니까 독일어로 말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im zweiten Stock이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독일어를 할 때 우리말 할 때 차이점이고 헷갈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할 때는 3층이라고 써놨지만 독일어로 표현할 때는 im 하나 줄여서 zweiten Stock이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죠. 혹은 독일어로 im zweiten Stock이라고 되어 있으면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하나 더해서 3층이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차이점. 그리고 여기 빨간색으로 제가 색칠해놨죠. 이 부분들이 뭐냐면 2층에 혹은 2층에서, 여기는 1층에서 혹은 1층에, 여기는 지상층에서 혹은 지상층에, 이렇게 각각의 표현들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게끔 색칠해서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 것처럼 man kann die Taschen 어디서? im zweiten Stock finden,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3층인데 독일어 쓰는 im zweiten Stock, 2층에서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신기한 차이점이죠.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자, 영어에서 보면 조동사 있죠. 뭐 can, may, will 이런 것들 있죠. 그거 다음에 어떻게 써요? 본동사를 동사 원형으로 조동사 바로 뒤에다 쓰죠. 그쵸? I can help you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쵸? can 다음에 help가 바로 나왔죠. 독일어는 조동사가 있으면 그 문장의 본동사가 문장의 맨 뒤로 날아가는 습성이 있어요. 자, 여기서도 보시면 man kann die Taschen im zweiten Stock finden. 자, 이 문장에서의 본동사는 문장 맨 끝에는 finden입니다. 영어의 find예요. 찾다죠. find, 발견하다, 찾다. finden, 동사 원형이고 문장 맨 뒤로 갔어요. 영어식이었다면 man kann finden die Taschen 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쓰지 않고 man kann 다음에 본동사가 동사 원형으로 문장의 맨 뒤로 날아가서 이렇게 man kann die Taschen im zweiten Stock finden 이렇게 왔다는 특징이 있다는 거 꼭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 실수 많이 하세요. 동사 원형에 자, 칸 같은 거 원래 동사 원형이 können입니다. können 동사가 칸 이렇게 바뀐 겁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교재 108쪽을 참조하시면 쭉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옷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물어볼 수 있죠. 어떻게 해요? Nehmen Sie das Kleid? Nehmen Sie das Kleid? 여기서 nehmen, 자, 모음 다음에 하가 붙어 있으면 모음을 길게 발음한다 그랬죠? nehmen, 그쵸? nehmen, 여기서 에 다음에 하가 있기 때문에 모음을 길게 발음했습니다. Nehmen Sie das Kleid? 그 옷 고르실 건가요? Ja, ich nehme das Kleid. Nehmen Sie das Kleid? Ja, ich nehme das Kleid. 여기서 nehmen 같은 경우 영어의 뜻은 take예요. 그래서 선택하다, 가지다 뭐 여러 가지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I take가 되겠죠. Nehmen Sie das Kleid? Ja, ich nehme das Kleid. 이렇게 하게 되겠죠. 혹은 das Kleid 자체를 그냥 ich nehme s로 할 수도 있어요. s가 뭐라 그랬냐면 영어의 it이죠. it. 어떤 중성명사를 대명사 처리할 때 s로 처리하거든요. 이렇게 s로 받아버릴 수도 있겠죠. 그죠? 자, 한번 표를 볼까요? 관사 같은 경우 우리가 이미 배웠죠. 2격을 제외하고 1, 3, 4격 배웠잖아요. 그쵸? 남성일 때, 여성일 때, 중성일 때, 복수형일 때 우리가 관사 변화를 이미 한 번쯤은 봤을 텐데 자, das Kleid가 과연 어떤 것이냐 보니까 어때요? 여기서는 참고로 4격입니다. 중성 4격이에요. 자, 중성 1격이거나 4격이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일 텐데 Nehmen Sie das Kleid? 그 옷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곳을. 자, 제가 뭐라 그랬죠? 삼격은 대체로 누구누구에게, 사격은 대체로 뭐뭐을로 해석이 된다 그랬죠. 대체로라 그랬어요. 항상이 아닙니다. 우리말 해석과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대체로 삼격은 누구누구에게, 사격은 을로 해석되죠. 그 옷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성 사격으로서 das Kleid가 된 거죠. 그렇죠? 이렇게. 야, ich nehme es. 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그랬죠. 이 녀석 같은 경우도 자, ich에 대해서 나에게 나를, 너에 대해서 너에게 너를, 그에 대해서 그에게 그를, 그리고 영어의 it에 해당하는 그것에게 그것을. 자, 이것도 우리말 해석과 독일어가 100%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s도 앞에서 우리가 봤던 중성 사격이었던 거죠. 똑같이 얘도 사격으로 s, 그것을 이렇게 s 대명사로 받아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표를 가지고 이걸 한꺼번에 지금 다 외우려고는 하지 마시고요. 이 표를 자주 보면서 아하, 얘가 몇 격이구나, 아하, 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야, 이런 것들을 짝지어가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원래 오늘 하려고 했던 게 바로 이거죠. 그것이 제 마음에 듭니다. Das gefällt mir라는 거. Das gefällt mir. 자, 그것이 gefällt mir. 나에게 마음에 들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 gefällt라고 하는 녀석은 참 독특한 녀석이에요. 얘를 가지고 동사 원은 gefallen이거든요. gefallen. G-E-F-A-L-L-E-N. 그쵸? 아 umlaut 떼고 gefallen이라고 쓰면 동사 원형이 됩니다. gefallen 동사 같은 경우 참 특징이 뭐냐면 비인칭 동사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 말을 쉽게 하자면 사람을 주어로 쓰는 게 아니라 사물을 주어로 갖다 쓰는 동사를 가리켜서 우리가 비인칭 동사라고 합니다. 비인칭 동사. 그래서 gefallen 같은 경우는 사물을 앞에다 써요. 어떤 조건을 앞에다 쓰고, 그리고 gefallen 동사 쓰고 그 다음에 사람을 뒤에다 갖다 붙여요. 그때 뒤에다 갖다 붙여서 어떻게 하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삼격을 갖다 쓴다라는 게 이 gefallen 동사의 특징이에요. 비인칭 동사, impersonal verb라고 하거든요. impersonal 해가지고. 그래서 앞에다가 어떤 외부적 요인, 뭐 어떤 특징, 어떤 뭐 성격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gefällt, 마음에 든다, 누구에게? 나에게 마음에 듭니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앞에다 요인을 쓰고 뒤에다 사람을 쓰게 되어 있어요. 미어가 됐죠. 그래서 이 미어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자,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죠. 인칭 대명사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독일어는 당연히 격변화를 해야 되겠죠. 1, 2, 3, 4격이 있는데 우리가 2격에 대해서는 아직 다루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칸을 비워놨는데, 자, 이씨에 대해서 나죠. 은는 이가 1격은 대체로 은는 이 가로 붙어서 해석이 돼요. 1격은 거의 예외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은는 이 가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격과 4격인데 3격은 대체로 누구누구에게, 4격은 대체로 을로 해석이 된다 그랬죠.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자꾸 대체로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우리말과 100%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나오기 때문이고, 이걸 우리말로 그대로 해석해서 배우게 되면 나중에 동사를 공부할 때 헷갈리게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대체로 이렇다. 자, 여기서 그럼 선생님 이 도대체 미어는 어떻게 쓰는 건가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인칭 대명사에 대해서 이씨에 대해서 미에 미씨가 있죠. 이 동사가 결정하는 겁니다. 이 동사가 뒤에 3격을 필요로 합니다. 이 동사가 뒤에 4격을 필요로 합니다. 혹은 이 동사는 뒤에 목적 없이 혼자 쓸 수 있어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 얘기를 여기서 잠깐 해볼게요. 자, 동사가 단독으로 혼자 쓸 수 있으면 흔히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자동사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동사가 혼자 쓸 수 없으면 뒤에 어떤 목적어를 반드시 필요로 하다면 그때 그걸 갖다가 타동사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런데 그런 목적어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3격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녀석, 예를 들면 gefallen 같은 경우 뒤에다 반드시 3격 써야 된다 그랬죠. 4격을 필요로 하는 녀석도 있어요. 을이 필요한 거, 그렇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3격과 4격을 모두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총 3가지가 나뉘고, 그리고 또 아주 특징적인 동사가 뭐냐면 sein 동사죠. 영어의 비동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예전에 영어를 공부할 때 뭐라 그랬냐면 문장에 오형식이 있어요 이런 얘기 배웠을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동사가 사실은 문장의 특성이 동사의 특성이거든요. 동사를 구분할 때 혼자 쓸 수 있느냐, 첫 번째. 혼자 쓸 수 없다면 3격 목적어로 필요하는 거, 4격 목적어를 필요하는 거, 3, 4격 모두 필요로 하는 거, 그리고 예외적인 비동사. 이렇게 해서 5가지 문장의 오형식이 등장한 거거든요. 독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동사를 공부할 때 gefallen, 마음에 들다 이렇게 땡 하고 외우면 큰일 나요.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gefallen은 물론 마음에 드는 뜻이 있지만 그 뒤에 몇 격 목적어를 데리고 다니는지를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 다시 얘기로 돌아가서 미어 같은 경우는 뭐였죠? 이시에 대해서 3격이죠. 그쵸? 나에게 마음에 듭니다. Das gefällt mir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자, 존칭 Z에 대해서는 Ihnen,과 Z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Das gefällt Ihnen. 당신에게 마음에 듭니다라고 할 수 있죠. Das gefällt 해놓고 밑에다가 uns, 우리에게 마음에 들어 할 수도 있죠. 그렇죠? Das gefällt 해놓고 euch 하면 너희들에게 마음에 들어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표를 제가 앞에서 둔 요 표하고 요 다음 표, 요것도 있죠? 요 표를 같이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시면서 뒤에다 들어갈 빨간색이 들어갈 표현들을 바꿔보시면 그에게 마음에 드는지, 그녀에게 마음에 드는지, 우리에게 마음에 드는지 여러 가지 형태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보고 das gefällt mir 나한테 마음에 들어 요걸로 끝내지 마시고 꼭 직접 활용하는 형태로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3격을 쓰는 게 있다 그랬죠. 그 중에서 바로 뭐가 있냐면 Wie geht es dir? 이 편 우리가 이미 사실 예전에 배웠어요. 언제? 한참 전에 앞에서 배웠죠. 그쵸? 너 어때? 잘 지내? How are you? 하고 물어본 표현이었죠. 여기서도 바로 우리가 Wie geht es dir죠. dir. 바로 너, do에 대한 3격 dir를 쓴 거예요. 왜 3격 dir를 썼느냐? es geht 다음에 항상 3격을 씀으로써 바로 How are you? 너 어떻게 지내? 잘 지내? 라고 묻는 편이 관용어구처럼 굳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Wie geht es dir 3격을 썼다는 거. 그래서 대답할 때도 es geht mir 구셨던 거예요. Wie geht es Ihnen 했던 것도 바로 3격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Ihnen 이었던 거죠. 그런 식으로 이게 특정 동사는 특정 목적어를 필요로 할 수 있어요. 그게 3격 목적어일 수도 있고 4격 목적어일 수도 있고 3, 4격을 모두 필요로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단어를 공부할 때 특히 동사를 공부할 때는 그냥 단어 뜻만 외우지 마시고 밑에 예문들을 보시면서 아, 얘는 몇 격을 썼구나 이런 것들을 꼭 같이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Wie geht es Ihnen, 당신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존칭에 대한 표현도 당연히 여기서 Z에 대해서 Ihnen, 3격 쓴 거 보이시죠? Wie geht es Sie 하면 틀립니다. Es geht 다음엔 3격을 꼭 같이 데리고 다니셔야 돼요. 자, 이 대표적인 3격 지배동사. 자, 3격 지배동사로 말하니까 좀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뒤에 3격을 데리고 다니는 동사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3격 지배동사라고 말을 하고요. 뒤에 4격을 데리고 다니는 것들을 4격 지배동사라고 말을 하고 3, 4격 모두 필요한 것들을 3, 4격 지배동사라고 말을 합니다. 전치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3격을 데리고 다니는 걸 3격 지배 전치사, 4격을 데리고 다니는 걸 4격 지배 전치사, 3, 4격 지배 전치사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때는 둘 다 오는 게 아니라 3격이 올 수도 있고 4격일 수도 있고 이런 두 가지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그 전치사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울 텐데 그렇게 구분을 하는 표현이고 여기서 3격 지배 동사 선생님 말이 너무 어려워요. 뒤에 3격이 따라 나온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대표적인 예를 들어 볼게요. helpen하고 danken이에요. 자, 각각의 뜻이 돕다. 영어의 help죠. help. 그쵸? 돕다고 danken 같은 경우는 고마워하다. 영어의 thank. 그쵸? thank you 할 때, danke라고 할 때 그겁니다. 자, 잘 보세요. Ich helfe dir. 자,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돕는다. helfen. 돕는다죠. help니까. 그쵸? 돕는다. 누구를? 너를. 자, 3격은 대체로 어떻게 해석된다고 했냐면 누구누구에게라고 해석이 된다 그랬죠. 선생님 이거 dish로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말 해석으로 맞추는 게 아니고 이 동사들이 그 뒤에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독일어의 언어적인 속성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 해석을 그대로 갖다 쓰면 Ich helfe dich가 되는데 dich가 아니고 Ich helfe dir가 되는 거예요. Ich danke Ihnen, 당신에게 고맙습니다. 여기선 해석에 문제가 안 생기죠. 근데 helfen 같은 경우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dir를 써야 돼요. 이런 식으로 특정 동사들이 뒤에다 특정 목적어를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helfen 동사와 danken 동사가 대표적인 3격 지배 동사고 그래서 우리말 해석으로는 누구누구를 돕다라서 4격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얘네들은 뒤에다가 3격을 쓴다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에는 제목 보시죠. Das gefällt mir. 아하, gefallen 동사는 사물을 주어로 쓰고 그리고 뒤에 목적어로 삼격을 쓴다. 그쵸? 그리고 es geht 다음에도 삼격을 쓴다. 그래서 wie geht es dir, wie geht es Ihnen 이렇게 썼고 대답할 때도 es geht mir gut 이렇게 항상 삼격 쓴다는 거.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 덧붙여서 여러분들께 힌트 드리는 거 헬펜 동사와 danken 있죠. 특히나 헬펜 같은 경우는 우리말로 해석하면 누구누구를 돕다기 때문에 뒤에다가 자연스럽게 아쿠사티브 사격을 넣게 되는데 습관적으로 그게 아니라 얘네들은 반드시 뒤에다가 삼격을 데리고 오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ich helfe dir를 써야 된다는 거. 이런 특징들을 꼭 주의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요. 다음 시간 10강에서 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